안녕하세요, 오정화 약사입니다. 2015년에 핀란드에서 10,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가장 병가를 적게 낸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병가를 가장 적게 냈다는 사실을 통해 유출을 해보자면 가장 덜 아픈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여성의 경우 7.63시간, 남성의 경우 7.76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략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잠을 자면 된다는 이야기겠죠.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 영상들에서 이미 많이 다뤄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한 번씩 찾아보세요. 오정화 약사가 2022년에 만든 영상 중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상들이 바로 이 수면 시리즈입니다.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중요하니까 꼭 보세요. 인지행동요법이란 치료법이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내과학회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모든 만성불면증 환자를 치료할 때 인지행동요법이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실렸습니다. 인지행동요법이란 잠에 대한 인지와 행동을 교정하는 요법인데요. 인지를 교정한다는 말은 잠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는 말이고요. 잠이 안 오는 것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사실 한때 새벽에 자다가 깨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 시세를 확인하면 급락이라도 오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뒤척이다가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막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 자체가 오히려 더 불면을 유발합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방 안에 시계를 없애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휴대폰 없애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이 사실 쉽진 않은데요. 수면장애의 극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자도 그 다음날 별일 없습니다. 잠 조금 못 자고 출근했다고 그 다음날이 엉망이 되진 않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늦게 자면 그 다음날 더 피곤하죠. 이때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인지행동요법에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침실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정상적인 수면 시간이 오기 전까지 잠이 오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의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체 내 생체시계입니다. 눈으로 빛이 들어가면 이 빛은 뇌의 시상하부에 도달합니다. 시상하부는 인체 내에서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함과 동시에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시상하부는 송가선을 자극하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발합니다.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 가장 중요한 방아쇠가 바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태양이 지는 시간 이후로는 집안의 조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워서 핸드폰 보는 것은 최악이겠죠. 핸드폰 그냥 꺼버리시고요. 그리고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 혈관을 이완시키면서 몸 안의 열을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몸이 좀 더 추워집니다. 사실 잠을 잘 때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는 심부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침실의 온도는 추워서 덜덜 떨 정도가 아니라면 조금 서늘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겨울이 아니면 전기장판도 사용하지 마시고요. 심부의 온도가 낮아질 때 열이 발산되는 곳은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 같은 표면적이 넓은 곳인데요. 수면 양말을 신어서 열이 발산되지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수면 양말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주기와 함께 수면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은 수면 압력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뇌 속에는 아데노신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면서 잠에 들기 전까지 아데노신은 점점 많이 쌓입니다. 아데노신이 쌓이면 쌓일수록 잠에 대한 욕구는 커집니다. 이게 바로 수면 압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고 평균 14시간이 지나면 이 아데노신이 최고조에 도달하고 슬슬 잠에 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잠에 듦과 동시에 아데노신은 분해되기 시작하며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쌓이는 이런 수레바퀴를 계속 돌게 됩니다. 수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시간에는 아데노신을 최대한 많이 축적시켜서 아데노신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잠에 들어야 합니다. 불면이 있는 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그 다음날 오후부터 잠이 오죠. 이때 자면 어떻게 될까요? 아데노신이 분해되겠죠. 이걸 참아야 합니다. 수면 압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낮에는 잠이 오더라도 참고 어떻게든 버텨서 해가 떨어지고 나서 잠을 자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인지행동요법에서 행동에 관한 것 중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커피 마시면 잠이 깨죠. 커피의 각성작용이 발생한 이유는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하여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불면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카페인 반감기가 6시간이니 오전에는 먹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건강한 사람들 이야기고요. 수면장애가 있다면 커피는 그냥 중단하세요. 참아야 합니다. 저는 인지행동요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죠. 교양 수준에서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본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시죠?
다음 시간에는 먹는 것과 운동에 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저희 집 막내가 지금 7개월인데요. 새벽에 워낙 깨서 제가 요즘 숙면을 잘 못 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